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역대급 장마로 인해 심란한 민심, 정치권의 4대강 논쟁에 더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한 발 빨리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일대를 돌아보니 막상 보도에서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고 처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해 지역을 재빨리 긴급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날이 개이면 피해 지역에 오셔서 전 국민이 좀 같이 손을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장마 폭우로 피해를 크게 입은 호남 지역에 내려가 수해 복구에 참여하는 등 민심 행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호남을 외면하고서는 정치적 반등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수해 지원을 위해 호남행에 동행한 미래통합당 천하람 청년 비대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날이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왔어요. 택배 서비스가 시작되고 2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택배 노동자들. 올여름 잠시 쉴 수 있게 됐습니다만 집배 노동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우정본부 소속 집배원 이야기인데요. 안 그래도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 문제,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경제성장의 활로를 뚫고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양양자의 순위가 민주당의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경제위기 극복하라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기 지도부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최고위원의 여성 경제 이야기로 출마한 양양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는 검찰 인사에 이어진 후폭풍과 95억 보험금을 두고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통합당의 행보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한데요. 결국은 민주당이 꾸준히 대구의 문을 두드렸듯이 진정성을 갖고 계속해서 호남에 다가가느냐가 핵심이겠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 재현장에 다녀왔고 21대 총선에서는 순찬에 출마했다 낙선한 천하람 청년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예. 자, 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호남에서 아예 후보조차 못 낸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천하람 의원은 도전장을 냈습니다만 낙선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호남에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호남에 대한 제대로 구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반대로 TK나 PK 지역에서 이제 도전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보면 꾸준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전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물론 몇몇 정운천 의원님이나 이정현 의원님처럼 어떤 개인기로 정말 순수하게 개인의 역량으로 좀 지역주의를 극복한 경우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첫 의원님은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속적으로 도전을 한번 해볼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이제 막상 선거를 치르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연고가 없는 지역에 와서 산다는 게 참 쉽진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있는데요. 예. 그래도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좀 지역에서 노력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에서 대거 당선됐었는데 그 당선된 사람들 다 4전 5기 밀었던 3전 4기 5전 6기 이랬던 분들이에요. 네네. 그런 도전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근데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만큼 또 의미도 있고, 저도 사실 이게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 많이 짧은 기간이지만 배우고 있거든요. 예. 저의 어떤 삶의 지평이나 그리고 또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지도부와 함께 수해 현장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그 구례 5일장에만 다녀왔습니다. 구례 5일장이요? 예. 네네. 상황이 어떻던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예. 이제 물이 아예 그 점포 천정까지 다 차버려가지고 예. 거기 있는 집기류나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이 싹 다 거의 비 피해를 심하게 입고 다 이렇게 뻘에 뒤엎여가지고 예. 굉장히 정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뭐 많은 자원봉사자님들도 오시고 군인, 경찰, 뭐 소방관님들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완전히 복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던가요?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할머님께서 예. 이게 구례가 장날이 3일, 8일 요렇게가 장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8일 장날을 앞두고 또 하필이면은 이제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해놓으셨는데 아하. 그때 바로 이렇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아유 어떡하냐고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구례를 방문했다는데 같이 가셨습니까? 네네 같이 갔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구례 수해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재난 시기에 4대강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게 논쟁으로 벌이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발언을 하신 정확한 걸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도지사님이랑 군수님 오셔가지고 브리핑하고 할 때도 보면 이게 이런 물난리는 또 처음이다. 그리고 유독 이 섬진강 유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섬진강 관련해가지고는 4대강 사업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예. 4대강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저도 추측이 되는데 예. 네네. 제가 직접 그 상황에서 아주 전후를 다 들은 건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미래통합당 반대쪽에서는 4대강 정비하는 그러면 낙동강은 왜 둑이 터졌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원내대표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이 4대강 논쟁이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정치권에서 함부로 얘기를 서로 하기보다는 예. 사실은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조사가 되고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예. 특히나 아직 수해 피해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이게 예. 너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 자체는 예.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통합당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하고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원인은 민주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좀 변화하려는 노력은 그래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또 구설수나 설화의 어떤 뭐 막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최근에는 거의 문제된 게 별로 없고 예. 쉽게 얘기하면 실수를 예전에 비해서 좀 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진취적인 정당이라든지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하고 하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한번 좀 지켜봐주자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명도 바꾸고 뭐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정강 정책도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저희 정강 정책에서 제가 특히 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논쟁하는 거는 좀 그만하고 예. 저희도 민주화 YS도 저희 선배인데 예. 이제 민주화에 대해서 좀 우리도 좀 중요시하자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저희 정강에 담는 지금 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치개혁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이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예. 타연임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저희 내부적 지금,
논의를 많이 해서 안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논의를 이제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게 통과될지는 모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 특위 안에서의 안이고요.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향후 절차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8 안을 정강정책에 넣는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앞으로 5.18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인사가 나온다거나 이런 건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걸 원천적으로 막자 하는 게 저희가 정강에다가 아예 넣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이나 경제민주화도 정강정책에 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보면은, 기득권이나, 부자를 위한 정당,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인식이 많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저희 특위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면, 예. 보수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회의 기틀을 유지하는 게 그 근본적인 사명인데, 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유시장 경제 물론 중시합니다만은 자유시장 경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로 공정한 심판 역할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공정한 룰에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역할부터 우리가 충실히 잘해가자. 그래서 저희가 맨날 자유 얘기하는 게 약육강식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창의성을 충분히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잘 만들어 보자. 그런 식의 논의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네. 이 기본소득이나 경제민주화 문제는 그 보수의 핵심 의제하고는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네. 그 미래통합당 내에 혹시 반대하는 인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좀 반대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좀 세밀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면서 지금 당장 재정 적자 국채를 엄청나게 국채를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전 국민에게 매월 100만 원씩을 나눠드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파퓰리즘일 테고 저희 예. 지지층이나 저희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올 텐데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필요해지는 사회, 그리고 대비해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강 정책이라는 것은 그 당의 가장 큰 틀이니까 그런 큰 틀을 준비해 나간다라고 보면 반발이나 어떤 반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8월 15일 날인가요? 아마 보수단체에서 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또 극우 유튜브 이런 쪽하고는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당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유튜버 분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끌고 가거나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분들이 당의 의제에 동의해서 참여하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보면 저희가 웩더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해서 좀 어떤 유튜버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집회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에게 당 전체가 좀 이렇게 끌려다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있어서는 좀 결별을 해야 된다. 당이 오히려 아젠다나 이슈를 선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김무성 대표도 지금 천 의원이랑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말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죠. 근데 아직도 지금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당 안에서는 건국절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임시정부 적통에 대한 이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혹시 당에서 토론이나 논쟁 같은 어떤 자리를 마련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 정강정책에 아예 저희가 임시정부의 정통 인정하는 내용을 저희가 초안에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임시정부의 적통은 저희 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을 저희가 굳이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요즘 정강정책을 논의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대한 논쟁은 이제 좀 가능하면 줄이고 예.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앞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하는 것에 당의 능력이나 에너지를 좀 집중하자. 어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방송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정당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서로 뭐 대립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정당 정치는 국민들을 정말 통합시키고 국민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뭐 당명이 곧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름에 걸맞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꼭 한번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천하람 청년 비대위원이었습니다.